시댁, 현재. 그래서 나보고 애를 봐달라는 거냐? 돈은 주냐? 다음 달부터 드릴게요. 같이 벌면 더 빨리 좋아질 수 있으니 어머님이 좀 도와주세요. 지금 돈 벌러 간다고 유세냐? 시어미한테 애 맡긴 주제에.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도 아이 맡기면서 마음 편한 줄 아세요? 코딱지만한 돈으로 되게 유세한다? 둘째 며느리가 준 돈에 다 아니더라도 가깝게는 줘야 한다. 마음 불편하다는 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다. 양심이 찔리긴 해? 이제 당신하고 입씨름하기도 벅차다. 아니, 내 아들에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지금은 쉬고 있지만 조만간 좋은 데로 갈 사람인데. 이제 친구 보기도 부끄러워요. 이게 몇 번째인 줄 아세요? 그래서 내 탓이라는 거야? 나도 알아보고 있잖아. 너 일 좀 시작한다고 너무 대대하는 거 아니야? 더러워서. 첫째는 아들인데 딸이 뭐냐? 어째 아무리 봐도 외탁이야. 보통 첫째는 아빠를 닮은다는데 왜 이렇게 못생겼어?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무리 악이라도 들을 건 다 들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내가 틀린 말 했니? 손녀라고 있는 게 너 닮아서 그런지 정이 안 간다. 어머님 사과하세요. 아니, 시어미 앞에 눈을 부릅뜨고 뭐 하는 짓이니? 당신 그만 못 둬?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이 우리 딸 미워하듯이 저도 어머님 아들 싫어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래,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이유가 뭐냐? 어머님의 아나무인한 성격 닮아서 그렇잖아요. 어머, 기가 막혀서. 지금 나보고 막 나간다는 거냐? 애 맡기러 온 주제에 어디서 훈계질이야?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그런 거죠. 아들, 네 마누라가 시어머니를 가르치려 든다. 너 여태 이런 대접 받고 살았니? 이 모자란 놈아?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 빨리 사과 못 드려? 당신은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듣고도 그래? 엄마가 틀린 말 했어? 나은이가 너 닮은 거 사실이잖아. 당신 딸이야. 당신 딸이 정이 안 간다는데 화도 안 나? 엄마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말도 못해? 그리고 애가 밤낮으로 빽빽 울어대는데 얼마나 귀찮은지 알아? 자다 울음소리 들으면 패고 싶다고. 뭐라고? 당신 그게 할 소리야? 그래, 잘 됐네. 내 딸 내가 키울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그게 무슨 소리야? 이만한 일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돌려 말하니 못 알아들어? 맞아. 당신 좋아하는 다이렉트로 이혼하겠다고. 나도 더 이상은 싫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아니, 내가 미운 소리 좀 했다고 이혼을 거들먹거려? 네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던? 어머님, 저 우리 집에서 교육 제대로 받았어요. 이왕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이번에 나온 회사가 제 친구가 소개해준 곳이에요. 제가 어렵게 부탁해서 들어간 곳인데 1년은 고사하고 6개월도 못 채우고 나온 게 말이 돼요? 나도 면목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갔어? 조금만 기다리면 더 좋은 자리가 나올 수 있었어. 아, 그만들 해. 속 시끄럽게 굴지 말고. 그리고 너 함부로 이혼이니 뭐니 말하는 거 아니다. 내가 솔직해서 그런데 정말 너 닮아서 정이 안 가는 걸 어떻게 하니? 너 취직한 돈 절반은 애 보는 값으로 주라. 아니요, 저 생각 바꿨어요. 이제 취직 안 하려고요. 어머님 귀한 아들하고 산 5년 동안 진짜 돈 벌어온 건 바로 저예요. 어머님의 귀한 아들 하루가 멀다 하고 사표 쓰는 바람에 저축은커녕 빚만 늘었어요. 아세요? 아이도 안 나오려는 거 어머님이 닥달해서 낳았어요. 그런데 날다말 정이 안 가요? 네, 정 안 가는 내 딸 데리고 이 집 나갈 테니 무능력한 어머님 아들 데리고 잘 살아보세요. 기가 막혀서. 내 아들이 간두고 싶어서 간뒀냐? 다 인연이 안 맞아서 그런 거 아니야. 누가 마음 맞아서 일하는 사람이 몇 있다고 그래요. 다 참고 하는 거죠. 가정이 있으니까, 미래가 있으니까요. 어머, 기가 막혀. 너 나 없을 때 우리 아들 이렇게 닥달하며 보냈냐? 그깟 돈 때문에 내 귀한 아들한테? 네, 맞습니다. 제가 귀한 아들 잡아먹었습니다. 이혼해라. 5년 동안 어떻게 참고 살았니? 너 친정에서 도움 좀 준다고 이러냐? 그깟 몇 푼 된다고 그래. 내가 갈아줄 테니 네 딸 데리고 나가. 네, 꼭 갚아주세요.
매번 빌리러 다니기 미안했는데 잘 됐네요. 그간 우리 엄마한테 빌린 돈 꼭 갚아주세요. 잘난 어머님 아들 합의금에 생활비로 들어간 거니까요. 커피숍 6개월 전. 제 남편은 결혼 전부터 거의 백수 수준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취준생이란 이유로 데이트 비용을 제가 감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금방 취직하겠지 하는 마음에 결혼했는데 상황은 더 안 좋았습니다. 돈 쓰기 좋아하는 남편은 한 달 일하면 몇 달을 놀면서 모은 돈을 다 탕진하고 제가 벌어오기만 바랬습니다. 그렇게 애도 미루며 공장으로 공사장 잡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고 당연히 아이를 갖는 것도 미루며 결혼 전 빌린 빚이며 생활비까지 벌어야 했습니다. 진혜야 여기야. 많이 기다렸어? 뭐 좀 시키지 그랬어. 우선 시원한 거 한잔하고 시작하자. 뭐 마실래? 아이스 커피. 기다려 주문하고 올게. 네 남편 승진했다며? 축하한다. 집보다 회사에서 사는 날이 많으니까 된 거지. 나 남편을 임금님보다 더 적게 보고 산다니까? 그래도 부럽다. 우리 남편은 또 사표냈는데. 또? 이게 몇 번째니? 그래서 살림은 가능하니? 내가 더 벌어야지. 그래서 말인데 지난번에 부탁한 거 됐을까? 너한테 그런 부탁까지 해서 정말 미안하다. 별소리를 다 한다. 다른 사람 부탁이면 거절했을 텐데 절친인 너니까 내가 들어준 거야. 여기로 가봐. 우리 작은 아빠가 친구분이 운영하는 곳인데 대리급 직원 뽑는데. 정말? 근데 우리 남편 그만한 경력은 안 되는데? 내가 조금 부풀렸어. 회사가 망해서 나오게 됐다고 했고 경력직으로 일 잘한다고 했어. 대신 오래 다녀야 한다. 내가 바로 소개시킨 곳이 아니라 나도 부탁해서 한 자리라 좀 부담이긴 해. 그럼 걱정하지 마. 우리 남편이 이번에는 진짜 오래 있겠다고 했어. 자기도 양심 있으면 소개받은 자리인데 지난번처럼 금방 나오겠어. 그리고 오래 하겠다고 약속했어. 아무튼 여기로 연락해봐. 사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거절당해도 원망 없기다. 당연하지. 정말 고맙다. 이제 다른 이야기 하자. 네 딸은 잘 커? 육아 힘들지? 나도 우리 아들 키울 때 장난 아니었다. 그래도 너무 예뻐. 어련하시겠어. 5년 만에 가진 귀한 딸인데 잘 키워야지. 딸은 예쁜데 키울 걱정하니 막막하다. 돈도 많이 드는데 아르바이트를 더 해야 하나 싶어. 너 공장 다니고 있잖아. 그런데 무슨 아르바이트를 또? 주말은 시간이 비니까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해야지. 대학 다닐 때 날리던 홍용이 양은 어디 가고 억척 아줌마만 남아있냐? 내가 그랬어? 그런 시절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너 대학 때 인기 좋았잖아. 따라다니는 남자들도 많고. 그리고 취업도 제일 먼저 해서 얼마나 부러웠는데. 그러면 뭐하냐? 그렇게 번 돈 결혼하면서 다 썼는데. 그동안 남편이 좀 들어갔다 나왔다 했니? 거기에 한 번씩 싸움 나면 합의금까지 장난 아니었지. 설마 너 맞고 사는 건 아니지? 그러면 바로 신고해? 아니야. 밖에서 싸움은 해도 집에서는 얌전해. 남의 결혼 사정에 왈가왈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건 맞아. 친구들 중에 너가 제일 시집 잘 갈 것 같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냐? 어쩌겠니. 그때는 내가 보는 눈이 그만큼이었는데. 우리 용이 성격 많이 죽었다? 성격이 죽은 게 아니라 현실과 타협하는 법을 배운 거지. 그래도 우리 딸 보고 있으면 절로 힘이 나. 누구보다 예쁘고 잘 키워서 멋진 여성이 되게 할 거야. 누가 딸 바보 아니랄까봐. 너는 아들 바보 아니냐? 친정, 남편 취업 후. 남서방은 잘 다니고 있다니? 아직까지는 조용해. 그래도 진이가 고맙다. 아무리 친구래도 소개시켜주기 쉽지 않은데 그런 자리를 알아봐주고. 그러게. 진이한테 감사함을 표시하는 건 말썽 부리지 않고 오래 다녀주기만은 바라는 건데. 그래도 벌써 5개월이나 지났잖니. 어느 정도 적응한 것이니 조용히 다니는 거지. 대리급이면 지난번보다 월급은 나은 거냐? 비슷한데 그래도 평사원보다 직책수당이 붙어 좋아.
나은이 지지. 오빠는 거 아니야? 엄마, 아까 만들어 놓은 나은이 유아식 좀 줘요. 나은이 배고프지? 아이고 예뻐라 내 딸. 오구오구 우리 손녀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나은이가 갈수록 너를 닮아가는구나. 처음에는 아빠를 닮은 것 같더니 이제 보니 엄마네.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아. 사부인은 아직도 너를 힘들게 한다니? 일하기도 바쁜 사람 왜 그렇게 불러들여 일 시킨다니? 우리 시어머님이 좀 별난 분이잖아. 그러려니 해. 우리 딸 아까워. 나도 너 그렇게 일 안 시켜봤다. 계절 바뀔 때마다 커튼이며 대청소를 왜 너를 시켜? 가만 보면 고약한 분 같아? 그래. 아이고 맛있게도 먹네. 우리 손녀. 그래도 애 낳고 덜한 거야. 엄마 기억 안 나? 신혼 초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불러 집안일 시켰잖아.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 양반이지. 같은 며느리인데 네 동서는 안 그러잖아. 나은아, 자꾸 흘리면 어떡해. 그래, 맛있어? 우리 동서는 어머니께 매달 용돈 드리잖아. 동서내야 안정적인 공무원으로 어머님 입장에서 보면 자랑인 거지. 그런 동생도 있는데 남서방은 왜 그 모양이라던? 지난번에 술집에서 싸움 나서 합의금 물어준 거 아직 모르고 계시지? 너는 언제까지 네 남편 감싸기만 할 거냐? 하루가 멀다 하고 사표 쓰고 집에서 노는데 왜 자꾸 시댁에는 일한다고 거짓말을 해? 우리 엄마 오늘 날 잡으셨네? 시댁에 말한다고 달라져? 그런다고 우리한테 생활비 보태줄 것 같아? 그냥 자주 옮기는 편이다 정도만 알려주면 되는 거지. 아이고, 우리 난이 다 먹었어요? 트림도 하고 시원해? 너 이렇게 살라고 대학 보낸 줄 알아? 그러게 너 좋다는 그 남자는 왜 찬 거냐? 엄마는 언제적 이야기라는 거야. 아무리 부잣집 도련님이면 뭐해. 내가 싫은데. 우리 엄마 알고 보니 속물근성이 있으시네? 너만 행복하다면 속물되는 거 하나도 안 무섭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보내는 거야. 오늘 파김치하고 갓김치 맛있던데 더 있어? 미리 다 싸놨다. 갈 때 가져가. 오, 우리 엄마 센스 죽이는데? 이왕 싸준 거 김치 좀 주라. 김치가 다 익어서 나은이 아빠가 안 먹네. 너는 익은 거 좋아하잖아. 나는 좋은데 나은이 아빠가 싫다니까 그렇지. 요즘 회사도 잘 다니고 기특하잖아. 그래, 기특해서 챙겨줄 테니 꼭 먹여라. 월급은 잘 주고 있지? 지난번처럼 안 주는 거 아니지? 통장 내가 가지고 있어서 월급날이면 바로 확인돼. 요즘 같으면 적금도 부을 수 있겠다 싶어. 이거 받아도 얼마 안 되지만 빚 있다며 갚아. 엄마, 우리가 얼마 있는 줄 알고 이 돈을 줘. 그럼 감당 안 될 정도로 많은 거야? 그런 거야?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고 이 돈으로 빚 갚는 건 좋아. 하지만 엄마한테 갚을 때까지는 장담 못한다 이거지. 아이고, 그런 거 바랬으면 이 돈도 안 준다. 사람은 어쨌든 빚이 없어야 돈이 모이는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빚도 재산이라고 하는데 빚은 절대 재산이 안 돼. 그러니 얼마라도 갚아. 갚는 것만이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엄마는 이 돈 어디서 났어? 설마 새벽마다 청소 나가면서 모은 그 돈 주는 거야? 네 시어머니처럼 나도 내 며느리가 돈 준다. 올케가? 올케가 무슨 돈이 있다고 줘? 나한테 자기들 아들 맡기잖니. 육아 비용이라고 조금씩 주는 것에 남긴 거야. 우리 엄마도 어척스럽다. 새벽에 청소 가고 오후에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준 돈을 나한테 준 거야? 올케가 알면 서운해하려고 그래. 네 걱정이나 해. 우리 아들 내외는 대기업 다니고 있어. 돈 부족하단 소리 없으니까. 그리고 다리도 누울 자리 보고 뻗는다고 다 나도 생각 있고 계산된 돈이니까 염려 말고 가져가. 정 미안하면 네 조카 옷이나 장난감 좀 사주던가. 고모가 선물하면 오죽 좋아하겠니? 그래야겠네.
어떻게 보면 이 돈 올케가 준 거니까. 나도 이제 슬슬 일해보려고. 나은이 유아원에 보내고 돈 벌어야지. 네 시어머니는 뭐 한다니? 그냥 시댁에 맡겨. 자기 손주인데 그거 못 봐주실까? 정 서운하면 달에 얼마씩 드리고 봐달라 해. 남의 손 타서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 어머님이 그래주면 좋겠는데 우리 나은이 볼 때마다 못생겼다, 외탁해서 안 예쁘다 이러는데 그런저런 소리에 신경 쓰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 그냥 눈 감고 부탁드리고 더 잘하겠다고 하면 돼. 사무실, 한 달 전.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남편은 얼마 못 가 사표를 던지고 말았습니다. 어렵게 부탁해서 만든 자리라 더욱 신경 쓰며 지켜봤는데 남편의 급한 성격이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주 씨가 잘했다는 겁니까? 그럼 내가 못한 게 뭐가 있는데요? 석주 씨가 결제한 금액으로 계약해서 회사의 손해가 상당한 거 모르시겠습니까? 이것도 엄연한 배임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뭐야? 당신 말 다 했어? 그래서 계약 못할 거 해줬더니 이제 와서 나를 사기꾼으로 몰아? 남들이 왜 그래? 팀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 진정하고 차근차근 상황 설명 좀 해봐. 하긴 뭐래. 나는 받으라고 한 대로 받았고 계약까지 성사시켰으면 고마워야지. 계약금 외에 돈도 받으셨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우리가 극비리에 준비한 프로젝트까지 알려진 바람에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게 생겼습니다. 밥값 정도 받았는데 뭘 받았다고 그래? 그리고 그쪽에서 계약할 거니까 말해준 것뿐인데 나를 무슨 산업 스파이 취급이야? 남대리, 솔직히 그거 경쟁업체에 넘어가서 지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야. 그러게 이 사람아, 술을 적당히 마셔야지. 더구나 하청업체랑 계약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걸 왜 몰라? 한두 번 일해봐? 그래서 뭐가 손해났는데? 이번 계약은 맺었지만 다음번에는 단가를 더 낮춘 경쟁자로 가겠다고 합니다. 기술 유출에 덤핑 수준까지 맞게 됐는데 이래도 잘했단 말인가요? 남대리, 나랑 커피 한 잔 어때? 팀장님, 제가 데리고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지금 너무 흥분한 상태로 서로 말이 안 되네. 자네는 여기 와서 남대리가 계약한 건 다시 수정 들어가.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건 전면 수정 들어가야 하니까 당분간 집에 들어갈 생각들 하지 마.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이게 뭔 꼴이람. 팀장님, 그럼 플랜 B로 가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가능할까? 급한 대로 수정해서 보완하면 가능해 보입니다. 아무튼 이번 프로젝트에는 남대리 배제하고 진행해. 또 이런 일 생기지 말란 법 없으니까. 이미 다른 업무에서도 배제가 됐는데 이번까지 한다면 남대리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승자박이야. 그러게 함부로 회사 기밀 유출하고 다니래? 그나마 다른 방안이 있어 다행이지. 지난번처럼 큰 건이면 우린 소송에 망하는 거야, 이 사람아.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좀 더 지켜보시죠. 자네가 대신 회사 그만둘 건가? 이건 윤리위원회 회부에서 감사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회사가 동네 슈퍼도 아니고 손에도 눈 감아줄 것 같아? 마셔. 자네 왜 그렇게 성미가 급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그러게 술도 가려 마셔야지. 이번 건 회사에서도 신경 쓰고 있는 건데 어긋났잖아. 그러면 다시 수정하면 되잖아. 이 사람아, 회사 생활 한두 번 해봐? 그게 그리 쉬워? 프로젝트 하나에 얼마나 많은 공력이 들어가고 결과도 엄청난 변수가 따르는데 다 된 밥에 재를 뿌렸으니 간단하게 설명만 해줬다고. 자네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했더라도 경쟁업체는 그 간단한 걸로 전체를 파악해버리니까 그러지. 그러면 우리가 거래하고자 했던 단가까지 다 노출된 결론에 이른다는 거 왜 몰라? 그리고 왜 돈 받았어?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대접에 돈까지 받은 거야? 그건 나도 몰랐다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가방에 있었어. 그럼 바로 돌려줬어야지. 지금 자네가 저지른 일이 한두 개 아닌 거 알고 있지? 자칫 잘못하면 징계는 물론 그만둬야 할 상황까지 올 수 있다고. 누가 나를 잘라. 그러기 전에 내가 그만둘 거야. 대기업도 규모가 큰 중소기업도 아니면서 뭘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데 더러워서 내가 그만둔다. 작은 회사니까 경쟁이 더 심하지. 왜 그걸 몰라?
내가 어떤 데서 일했는데 이런 작은 회사에서 잘못 좀 했다고 자르겠다고 그러는데 자네도 알잖아. 나 그동안 부당한 대우에도 참았어. 그렇게 이번 프로젝트에 처음 동참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나를 대쳐? 이것들을 그냥 다 죽여버려? 자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디 가서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마라. 사장님 귀에라도 들어가면 어쩌려고 그래. 더구나 자네는 낙하산인데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거 몰라? 누가 낙하인사 되고 싶어서 됐어? 나도 처음부터 이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내 전공과는 맞지 않았어. 자네 이직이 많던데 이번에는 여기서 정착을 해야지. 그래도 월급 잘 나오고 복지도 나쁘지 않으니까 아이를 위해서라도 잘 참아봐. 나도 애 아빠라서 책임이 크다고. 여기들 있었어? 한참을 찾았잖아. 남대리 윤리위원회에서 찾아. 가봐. 거기서 날 왜 찾아? 내가 알겠어. 그냥 찾으니까 알려주는 거지. 어서 가봐. 아이씨. 왜 찾는 거야? 결국 터진 거야? 보면 몰라. 그렇지 않아도 팀장님이 벼르고 있었는데 아주 제대로 깽판을 쳤으니 당연한 일이지. 뭐에 대한 건들이 들어갔어? 돈 받아먹은 거랑 기술 유출로 회사에 입힌 손해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거래. 저 친구 누구 낙하산이라고 했지? 본부장 친구 낙하산이래.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겠네. 입사 때부터 사고를 치더니 제대로 걸렸네. 누가 아니래. 이번 건 사장님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바닥 이미 퍼질 건 다 퍼졌는데 회복 불능인 거지. 난 알아서 피해 다니려고. 자네는? 나도 알아서 피해 다녀야지. 그래도 같은 동문이라고 좀 챙기지 않았어? 동문도 능력 있을 때 하는 말이지. 거실, 퇴사 후. 조금만 참으면 징계로 끝날 수 있었지만 남편의 욱한 성미를 이기지 못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친구의 말에 의하면 감봉 몇 개월의 프로젝트에서 빠지면 되는 것이었는데 팀장과 자신은 도저히 맞지 않다는 핑계, 돈을 받고도 자신은 잘못 없다는 변명으로 일괄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육아를 끝내고 가까운 제조공장 취직하여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저의 고생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육아를 한다는 핑계로 집안에서 빈둥거리며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6개월간 벌어온 돈 어딨어? 무슨 돈? 당신 나한테 돈 맡긴 적 있어? 내가 벌어다 준 돈 어딨냐고. 생활비 말이야? 당신이 받은 월급으로 생활하고 살았지. 그 많은 돈을 다 생활비에 썼다는 거야? 여보, 당신이 얼마나 벌어왔다고 그래? 그리고 매달 들어가는 고정지출에 나은이가 생겨서 들어가는 육아비도 만만치 않아. 그럼 나 몇 달 놀아도 되지? 어차피 6개월 돈 벌어다 줬으니까 얼마라도 남았을 거 아니야. 그만큼 나 논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당신이 벌어다 준 돈도 빠듯해서 내가 알바까지 한 거 몰라? 너는 살림을 어떻게 했길래 알바까지 해서 보태는 거야? 다 필요 없고 네가 다니라고 닥달했던 회사 다녔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 언제는 당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산 적 있어? 다 좋은데 그럼 나은이는 당신이 봐야 하는 거 알지? 대신 너 퇴근해서 오면 안 본다. 그리고 야근 같은 거 할 생각하지 마. 나은이 키워. 우리 생활비로 이 집 담보로 빌린 돈은 어떻게 할 거야? 아직 절반이나 남았는데? 그거 아직도 안 갚았냐?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뭐하고 살았냐? 너 남자 생겼냐? 뭐야? 그걸 말이라고 해? 그렇지 않고서야 왜 맨날 생활비가 부족해? 나도 몰라. 당신이 알아서 해. 여보, 우리 둘이 있을 때는 그런다 치더라도 이제 나은이도 생겼는데 제발 살표 좀 그만 쓰고 돈 좀 벌어라. 내가 안 벌고 싶어서 그러냐? 회사랑 나랑 안 맞는 걸 어떻게 하라고 그래? 남들도 다 힘들다고 하면서 부모 자식을 위해서 참고 하는 게 직장 생활이야. 당신처럼 상사와 의견 충돌이 있다고 그렇게 나오지 않아. 이왕 말 나온 김에 당신 회사에서 받아먹은 돈 어디 있는데 액수가 조금만 많았어도 배임의 횡령이랬어. 다른데 접대하는데 다 썼지. 난 당신을 이해할 수 없어. 결혼 전에는 취준이라는 이유로 그랬다고 치지만 이제는 결혼도 했으니 성실하게 다닐 줄 알았는데 몇 번째 사표를 던지는 줄 알아? 그러니 경력직도 뭣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옮겨 다니고 있잖아. 친구가 어렵게 소개해준 것도 나름 튼튼한 회사고 있으면 승진도 잘 되는 곳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니? 그게 지금 내 탓이라는 거야?
난 잘못한 거 없어. 그 회사가 사람 병신 만드는데 재주가 있는 곳이었어.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서로 공유도 하고 그랬어. 여기처럼 손해 청구는 없었다고. 그걸 말이라고 해? 어느 회사가 회사의 핵심 기술을 남들에게 떠벌리고 다녀? 설령 그랬다면 바로 조치를 취했어야지. 내가 못 살아. 조용 안 할래? 내 성질 긁지 마. 그리고 엄마한테 나 퇴사한 거 말하지 마. 말하면 나 진짜 한적한 곳에서 낚시나면서 한량으로 살아버릴 테니까.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남들이 보면 나 때문에 취직 못하는 사람처럼? 그래서 나은이 내가 봐준다고 하잖아. 나가기 전에 기저귀 한번 보고 가든지. 못생겨도 힘은 필요했나 보네. 나은이 이리 줘. 나은아, 아빠랑 잘 놀고 있어야 한다. 여보, 우리 이러지 말고 나은이 엄마한테 맡기는 건 어떨까? 돈은 좀 들이더라도 언제까지 당신 놀 순 없잖아. 나랑 같이 일하면서 어머님께 부탁해보자. 엄마가 잘도 애봐주겠다. 동생이야 돈 주니까 한다지만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딨어.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드린다고 하고 당신도 그만 놀고 일자리 알아보라고. 나 좀 쉰다고 했지. 닥달하지 마. 집 나가는 수가 있어? 당신이 나가기 전에 내가 나갈 수가 있어. 5년 동안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버티고 살아야 돼? 진짜 이럴래? 내가 좀 쉬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6개월 동안 벌어다 줬으니까 나도 쉬어야 할 거 아니야. 남들은 평생 일하고도 부족해서 늙어서도 일해. 나은이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돌겠네 진짜. 커피숍. 이혼 전. 저는 혼자서 가정을 지키는 것에 한계가 왔고 저에 대한 불만을 딸에게 투영하여 말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이젠 정말 한계가 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 역시 제 친구의 도움으로 들어간 회사에서 나오고 줄곧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결혼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간혹 남자가 놀면 여자가 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제게는 어려운 숙제와도 같았습니다. 둘이 맞벌이를 해도 사라질까 말까 하는데 외벌이에 그것도 저 혼자만 동분서주하는 것에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딸은 제가 키우며 양육비는 바라지 않다고 했습니다. 당장 돈 들어갈 일이 없다고 생각한 남편은 너무 쉽게 합의 모습에 남았던 전까지 모두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왕 합의 이혼,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현재까지 빚은 우리 애가 다 갚았으니 남은 돈은 남서방이 갚길 바라겠습니다. 양육비도 청구할 생각이 없으니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도 반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아니 사부인, 그 집은 내가 보태서 산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 아들 것이지요. 사부인,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 기여도라는 게 있습니다. 부부가 살면서 얼만큼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기여를 했나 따지는 것인데 이게 소송으로 가면 우리가 더 유리합니다. 그럼 합의 말고 소송으로 갈까요? 소송으로 가면 양육비도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이 나올 텐데 매달 그 돈도 감당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쉬울 거 없습니다. 그동안 낳은 어미가 얼마나 돈을 벌어왔다고 이리 유세입니까? 우리 아들은 놀았답니까? 우리 아들도 나름 돈 벌어왔습니다. 그러니 집은 우리가 가져와야 당연한 거죠. 안 그러니 아들? 다 필요 없고 난 당신에게 실망이야. 고작 일 좀 못했다고 이렇게 이혼까지 가야겠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머니 앞에서 모두 까발려? 뭘 까발리겠다는 거야? 엄마가 나 퇴사한 거 몰라? 아시지. 사표 내면 한 달 이내에 새로 들어가는 성실한 남편이겠거니 하고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냐? 어머님, 나은이 아빠가 이제까지 어떻게 지냈는 줄 아세요? 저요, 결혼하자마자 숨겨왔던 카드값 갚는 걸로 시작해서 툭 하면 사표를 던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마냥 쉬면서 어머님이 해주셨다는 전셋집까지 담보 잡아서 생활비로 내놓은 사람입니다. 그 사실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석추, 너 그게 사실이냐? 그럼 어떡해. 매달 생활비는 달라고 하지 돈은 없지. 그래서 담보 잡아서 일하는 척하고 갖다 줬지. 그걸 왜 이제서야 말하는데? 엄마한테 말하면 돈 줬을 것 같아? 엄마도 빠듯하게 사는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돈을 달라고 해? 어머님, 저희 친정엄마가 알게 모르게 대준 돈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낳은 아비가 어머님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저 잘 다닌다고만 말씀드렸는데 5년 동안 살면서 1년을 채우는 꼴을 못 봤습니다. 한마디로 무능력에 묻히기만 사람입니다. 저 나은이 낳기 전까지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공장에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시댁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못마땅하셔서 이제 돌진한 아이한테 절 닮아서 정이 안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래. 너 그동안 나한테 쌓인 게 많은 것 같구나. 그럼 큰 며느리가 되어서 시댁 일에 나몰라라 해야겠니? 그리고 네 남편이 돈 좀 못 번다고 이렇게 이혼까지 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이야? 앞으로 어떻게 잘 나갈지 모르는 남편을 보필할 생각은 안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사부인,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5년간 죽어라 일해도 빚 갚기에 허덕이는 삶에 지쳤는데 수고했다는 말은 못할 망정 친정엄마가 보는 앞에서 타박하셔야겠습니까? 제 딸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말 나온 김에 시댁에 불러가 식모처럼 일한 게 얼마고 남서방 툭하면 사표 던지고 집에서 노는 바람에 나가서 돈 번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딸입니다. 그래. 이제 아이까지 있으니 사부인께 돈 들여가며 부탁해야겠다는데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십니까? 그러면 사부인이 보시지 그러십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제 아들 손주와 나은이까지 다 볼까 합니다. 돈은 안 받고요. 남서방, 자네도 너무하네.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는 내 딸 뒤에 숨어있다. 해결되면 나타나서 공치사하는 태도가 뭔가? 이혼도 내가 하라고 했네. 그러니 내 딸 말고 날 원망하게. 저도 나은이 엄마한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와 저랑 안 맞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자네가 맞는 건 뭔가? 설마 남들처럼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 뭐가 됐든 용이가 원하는 사무직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럼 용이처럼 공장에서 일이라도 하지 그랬나? 대학까지 나온 놈이 어떻게 몸쓰는 일을 합니까? 우리 딸도 대학 나왔네. 그래도 먹고 살려고 공장 갔네. 먹고 사는 것 앞에 체면이 뭐가 중요한단 말인가? 중요하죠. 체면이 서는 일을 해야 남들이 알아봐주죠. 같은 돈을 벌어도 남들에게 보이는 일을 해야 보람도 있고 스스로 자존감도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람? 체면이요? 좋죠. 그러면 금상첨화인 거 누구는 모릅니까? 형편이 그렇지 않으니 선택한 거 아닙니까? 상황에 맞춰 살아가고 책임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답답하십니다. 나 당신하고 더 이상 할 말 없어. 그러니 마지막 법정에서 만나. 나은이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잘 키울 테니까 걱정 마. 그만 일어나요, 엄마. 아니, 시어미가 안 일어났는데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사부인, 이제 그 댁 며느리 아닙니다. 뭐요? 예, 나은 어미야. 이 등시 같은 놈아, 그래도 붙잡았어야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만한 애 어디서 구할 거냐고. 그리고 왜 그렇게 사표를 자주 던졌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래? 상사랍시고 무시하지 않나. 동료라고 잘난 척하지 않나. 나도 오래 참고 나온 거야. 녀석아, 남들도 다 그런저런 꼴 참고 견디고 돈 벌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집도 반토막 나? 자식도 뺏겨? 이제 어디서 살 거냐고? 뭐 해 먹고 살 거야? 엄마가 나 좀 걷어주면 안 돼? 뭐 이 미친놈아?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 지방 이혼 후. 나은아, 그러다 넘어진다. 조심해서 걸어야지. 강아지가 그렇게 좋아? 강아지도 우리 나은이처럼 귀엽네. 동화 속 주인공들 같네. 작은 시골집에 강아지랑 노는 딸과 엄마라. 진이야, 어떻게 알고 왔어? 기회집에. 너 그렇게 사라지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 어머니한테 가서 몇 날이고 물었지. 엄마는 아무 말 하지 말라니까. 내가 아무나니? 그렇다면 진짜 서운하다.
그게 아니라 미안해서 그렇지. 네가 애써 소개시켜준 자리도 못 지킨 남편 때문에 연락을 할 수가 있어야지. 진짜 미안했다. 네가 왜 미안해? 들어보니 네 남편이 문제를 만들었다구만. 우린 최선을 다해 소개시켜줬고 오래 버티지 못한 사람을 탓해야지. 어디 보자. 우리 나은이. 이모야. 앞으로 종종 만나자. 이게 몇 달 만에 보는 거니? 그새 우리 나은이 더 컸네? 이제 제법 말도 할 줄 알아. 엄마 하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누가 딸 바보 아니랄까 봐. 이거나 받아. 이게 다 뭐야? 뭔데 이렇게 무거워? 곧 겨울 오잖아. 나은이 겨울옷 몇 벌하고 내복 좀 샀어. 이런 시골에서는 보기 드문 브랜드다. 잘 차려입혀야 해. 진이야, 진짜 고맙다. 난 너한테 맨날 받기만 한다. 이렇게 받다 보면 주는 날도 오겠지. 그리고 나 시집 잘 가서 돈 많아. 걱정하지 마. 개집애, 지금 돌싱한테 자랑하는 거냐? 자랑해야지. 그러게 누가 이혼하래? 아니다, 잘했어. 그동안의 이야기는 네 엄마한테 다 들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지방까지 내려오게 됐냐? 그것도 시골하고 가까운 도시로? 나 요즘 품팔이 농부야. 과일 농장이며 밭이며 나 비싼 품팔이 아줌마야. 힘들지 않아? 아무리 일당 받고 한다고 해도 농사일인데? 몸은 고된데 오히려 마음은 편해. 그럼 나은이는 누가 돌봐줘? 여기 읍내에 어린이집이랑 유아원이 은근히 많아. 귀농한 젊은 부부들이 많아서 그런데. 그럼 하루 종일 맡기는 거야? 그럴 수 있겠냐? 새벽에 일 나가서 점심 먹고 들어와. 나도 내 생활을 즐겨야지. 오후에 나은이 데리고 와서 보다시피 마당 귀퉁이에 있는 텃밭 가꾸며 살고 있다. 잘됐다. 너 차 가지고 왔지? 내가 이번에 쌈 채소 여러 종류 심었거든. 갈 때 가져가라. 정말? 나 주면 너 뭐 먹고 살게? 우리 먹을 거 충분히 있어. 그리고 여기가 읍내라서 먹을 거 많아. 도시 부럽지 않아. 어쨌든 좋아 보인다. 대학 때 이후로 최고로 좋아 보여. 사실 마음이 편해서 좋아. 이렇게 우리 나은이랑 놀면서 지내는 시골 생활도 좋아. 언제 가족들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서 놀다 가라.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이거 다음 주에 당장 우리 아들하고 남편 데리고 와야겠는데? 거리도 멀지 않고 좋은데? 언제든 환영이야. 나은이 아빠랑은 연락 안 해? 해. 애가 있는데 매정하게 모른 척하고 살 순 없지. 그럼 여기도 알아? 여기는 몰라. 그냥 핸드폰 바꾸기 전까지 연락하는 거지. 솔직히 이혼한 지 몇 달 안 지나서 긴가민가 해. 그렇다고들 하더라. 한동안 이혼해도 만난다고 하더라. 무슨 왼수처럼 헤어진지 않는 이상. 그래, 전 남편 일은 한데 어디서 살고? 어머님 집에 나와서 산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사는지 몰라. 우리 서로 그런 건 안 물어봐. 그리고 알아봤자 뭐 하겠어. 이렇게 지내다 누구 하나 연락 끊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지. 너 이제 30 중반이다. 재혼 생각은 없어? 재혼? 그런 말 하지도 마. 요즘은 딸 데리고 재혼하는 거는 또 다른 지옥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 그리고 이제 남자에 대한 흥미도 없어. 남자라면 가장의 책임과 의무감이 많은 사람들로 당연히 여겼는데 나은이 아빠 보니까 아니더라. 다 사람 나름이란 걸 알았어. 나중에 우리 나은이 시집 보내고 정 심심하면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함께 놀지. 아주 야무진 꿈을 꾸고 계시는구만. 어쨌든 보기 좋다. 저는 딸을 데리고 시골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농장이며 밭으로 품을 팔며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어 몸이 힘들긴 하지만 더없이 마음은 가볍습니다. 그리고 완전 시골도 아닌 읍내와 시골의 중간으로 딸을 위한 편의시설도 나쁘지 않아 좋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산다고 들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이혼할 사유가 안 돼 보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견딜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며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혼하고 딸과 함께 조용히 시골에서 사는 것도 또 다른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걸
매일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제 딸이 어서 커서 유치원에 들어간다면 시골의 좋은 풍경을 많이 구경시켜주면서 나들이 하고 싶습니다. 이혼 후 들리는 시댁은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남편은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며 일용직을 전전하며 살고 있으며 시어머니는 뇌출혈로 쓰러진 후 편마비로 장애를 얻었다고 들었습니다.